은퇴 후 노후 자금 걱정, 경제적 자유로 가는 5단계. 지난 10년 동안에만 미국 달러의 구매력이 16% 감소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이런 감소 추세라면 2012년 100만 달러의 가치는 현재 84만 달러로 줄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경제적 적자 생존의 시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경제적 자유로 가는 5단계는 조지 클레이슨의 책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의 내용을 요약하였으며 돈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은 고대 도시국가 바빌론을 배경으로 몇 가지 비유를 통해 개인 금융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이야기는 두 명의 장인이 자신의 삶을 저주하면서 시작됩니다. 큰 명성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둘 다 행복하지 않고 둘 다 돈 때문에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전 동료였던 아케이드가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호기심을 느끼게 되고 셋이 함께 대화를 나누고 아케이드는 저축, 투자, 부를 일구고 지키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고대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핵심 아이디어는 2023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 가장 시작하기에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여러분이 금융 천재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아마도 날카로운 직감을 통해 100% 정확도로 주식시장을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기술을 적용하지 않고서는 정말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아케이드가 친구들에게 전한 첫 번째 교훈입니다. 생각은 그만하고 시작하라. 성공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그리고 준비는 젊었을 때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더 빨리 시작할수록 더 빨리 성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나빠지더라도 회복할 시간도 충분할 것입니다. 또한 신체적으로 전성기에 있고 과감하게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에너지도 갖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자신을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익힌 기술로 돈을 벌기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교훈. 자신을 위해 투자하라. 고대 세계에서는 노예는 고생스럽게 일하고 그 혜택은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이런 방식으로 전체 국가와 경제를 건설했습니다. 오늘은 공공연한 노예 제도가 없습니다. 대신 월급 받는 중산층이 있습니다. 삶을 사무실 칸막이에 바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현대 노동자는 성인기에 적어도 3분의 1을 직장에서 보냅니다. 종업원들이 열심히 고생하는 동안 그 기업의 주인은 최대한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적게 벌면 세금으로 손해를 본다. 직접적인 세금과 인플레이션의 모습을 한 간접적인 세금이 있습니다. 임대료, 수수료, 구독, 가입료도 괴롭힙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삶이 실망스럽다고 생각하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를 과소비로 이끌고 불필요한 물질적 편안함을 얻도록 만듭니다. 그러면서 아무런 저축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생활이 아닙니다. 만일 그런 생활을 계속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절대 은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수입을 보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자신을 위해 투자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클레이스는 월급의 10%를 자신을 위해 적립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조언합니다. 나머지 수입은 빚을 갚는 데 써야 합니다. 이 전략은 인위적 결핍을 통해 창조적인 재정 생활을 하게 해줍니다. 빚을 갚아나가기 위해서는 현명하게 예산을 짜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자신에게 투자하게 되면 두 가지 이점이 있다. 하나, 저축이 늘어난다. 둘, 예산 짜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이것이 경제적 자유를 향한 여정의 첫 기름입니다. 세 번째 교훈. 비용을 최소화하라. 유명인을 숭배하는 언론사에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을 강요하는 은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서 우리가 돈을 쓰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젊었을 때 호화로운 삶을 꿈꾸지만 풍요로운 삶이 부를 일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오늘날 사회적 압력에 굴복한 많은 사람들을 중산층에 가녀 있습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편안함이 거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상생활에 비싼 스포츠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러한 높은 사회적 신분의 상징은 자원을 고갈시킬 뿐입니다. 스포츠카를 유지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생각해보면 됩니다. 부자가 되려면 지출을 조절해야 합니다. 생활 수준을 형편보다 낮게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적인 생각은 간단합니다. 힘들게 번 돈을 쓸데없는 일에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교훈. 돈이 나를 위해 일하도록 만들어라. 자신을 위해 투자하기 시작하면 수중에 현금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선택지가 열립니다. 단기적으로 원하는 것에 쓸 수도 있고 돈이 일을 하도록 시킬 수도 있습니다. 두 선택 모두 나름 괜찮습니다.
소비는 약간의 도파민 히트를 가져오므로 번아웃되지 않게 해줍니다. 투자는 돈을 벌어다 주고 부를 일구게 해주는 자산을 사게 해줄 수 있습니다. 돈을 위해 일한다는 마음가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부를 일구고 싶다면 돈이 나를 위해 일하도록 만드는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투자는 돈을 활용해 더 많이 벌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주식과 채권을 사는 것입니다. 이들 자산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를 가져다 줄 것이고 육체적 노동을 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교훈. 일궈낸 부를 지켜라. 마지막 단계는 당신의 부를 지키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장부상의 자산으로도 장기적인 가치 보존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식, 채권 등은 현금을 늘리는 데는 좋지만 장기 보유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기낸 부를 보호하려면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으로 현금을 일겨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부동산을 임대해 병행 수입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의 핵심 개념을 모두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5가지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1. 생각만 하지 말고 바로 일을 시작하라. 2. 자신을 위해 투자하라. 3. 생활 수준을 형편보다 낮게 유지하라. 4. 돈이